한국에서는 호텔 관광에 관련된 그런 학과가 많기 때문에 지금 호텔을 가고 싶다, 일본 료칸 가고 싶다 하는 지원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일단은 필요한 거는 어학력입니다. 이게 해보니까 N1 정도가 아니면 좀 어려워요. 그리고 영어도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호텔, 료칸 쪽은. 그래서 면접 때 영어 면접도 볼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어학력 때문에 떨어질 경우도 많고요. 아까 IT 같은 경우에는 조금 N2, 경우에 따라서는 N3, 이번에는 일부 산장 회사인데 N3도 자격이 없는 친구를 2명 데리고 갔어요. 이번 행사에서는 합격됐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뭐 호텔 료칸은 이게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적성, 서비스업의 적성, 이것도 중요하죠. 무슨 말인지는 알죠. 이게 면접할 때의 뭐 표정이나 자세 등등, 이거 서비스업일 때는 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이런 것들을 굉장히 따지니까 뭐 여기 있죠. 아카르사, 세이케사, 사와야카나 요 스타일이요. 그러니까 좀 넥타이 매고 면접 보잖아요. 넥타이도 제대로 저번에 안 맸었어요. 한 사람이. 그거는 이런 호텔업이 아닌데 아무튼 서비스 쪽입니다. 근데 넥타이를 저희가 좀 고쳐줬으면 좋았는데 조금 떨어져 있어서 떨어졌습니다. 약간 흔들리는 것도 있었어요. 면접할 때.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손님한테 어서오세요 손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적성도 판단을 합니다. 얼굴 표정부터 말투 뭐 그런 거. 그리고 실제로 체력이라고 있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호텔이나 그쪽은 육체 노동입니다. 만노동이에요. 근데 그거 알고 계시는데 교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좀 뭔가 잘 몰라서 학생들을 많이 지원하는데 실제로 가면 힘들어 한다라는 게 알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뭔가 한국에 있을 때 아르바이트에서 그런 커피숍이라든지 그런 데서 알바하는 것도 좋아요. 맥도날드, 요즘 맥도날드가 서비스 좋을까요? 자동으로 하니까 별로 서비스 없어졌죠. 스타벅스는 서비스 잘하죠. 신세계에서 하는데. 그런데 커피숍에서 일해 본 적이 있으신 분? 없어요? 없어요? 거기 3일 정도 해요. 일본에서는 이틀 연수를 한다고 그러고 들어가면. 한국에서는 3일 한다고 그러네요. 그런 서비스의 기본을 가르칩니다. 마인드도 가르칠 거예요. 분명히. 그런 서비스에 대한 마인드나 개념이 좀 있으면 좋은데 그런 거를 따져요. 면접 때. 근데 대답을 못하면 떨어지게 되니까 그런 것도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고 그런 적성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자인 전공이라는 게 굉장히 많죠. 한국에서. 그런데 디자인 전문회사의 수요는 거의 없습니다. 디자인 전문회사 수요는 없어요. 그런데 기업 중에 사이트 관리, 앱 개발 관리 그쪽에서는 조금 수요가 있습니다. 역시 스펙하고 인성 그런 것들을 중요시하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인 디자이너를 뽑을 경우에는 좀 이런 것들이 있답니다. 일본인보다도 조금 코딩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도 일러스트레이터 말고도 포토숍, 일러스트레이터 등등 여러 개를 다룰 줄 안다. 한국에 그런 게 많죠. 자격증도 많고 그러니까 일본의 디자이너보다도 좀 폭넓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장점으로 보고 채용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서서히 있습니다. 그거 조금 어필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디자이너는 반드시 스펙도 필요하다는 게 포트폴리오, IT도 그렇지만 포트폴리오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거 이쁘게 만들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게 종합직인데 종합직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 있을까요? 일본에 종합직이라는 게 있죠. 특별하게 다른 나라에는 없는데 그게 잘 모르는 분 다 알아요? 일본 사람이잖아요. 네? 몰라요? 또 한 명 일본 사람이 있어요? 2명 알고 있죠? 알고 있죠? 종합직이라는 게 일본의 특유한 좀 직종인데 뭐랄까요? 뭐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답니다. 뭐 내가 IT를 배웠다 하면은 IT 기술자로 채용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뭐 종합이니까 뭐 종합적으로 일을 시킬 건데 결국은 대신 이 사람은 그 간부 후보생으로 키워주는 회사에서는 키워줘요. 그러니까 캐리어업 할 수 있는 그런 출세할 수 있는 좋게 말하면 그런 부서 그런 업종명입니다. 이게 일본의 채용 공고 보면은 종합직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는 구체적인 비즈니스 뭐 물론 시작은 영업도 할 거고 사무직도 할 거고 뭐도 하는 건데 오한력이 그래서 필요하고 뭐 타이핑도 그 기획서나 뭐 그런 것도 작성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지하타마라는 말은 일본에서 요즘 많이 쓰는데 뭐 성적이 좋거나 그런 것보다도 기본적으로 뭐라 그래요?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 똑똑한 사람 그런 거를 요구해요. 성적으로 평가하는 건 아닌데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 그리고 히도가라 인성 그리고 플러스 궁합 그런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한테는 캐리어 비전이 필요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회사 면접이나 이력서에도 들어가죠. 우리 회사 들어오면은 앞으로 뭘 하실 겁니까? 라고 했을 때 그냥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는 사람은 여기 떨어집니다. 그런 생각이라면. IT 쪽은 사실은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잖아요. 그죠? 호텔도 그럴 거고. 그런데 종합직은 자기 나름대로의 비전이 있지 않으면 이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기업 연구도 많이 하고 거기 들어가려고 하면 그 회사에 대한 연구 많이 하고 거기에서 어떤 업무가 주어지는지도 나름 상상도 해보고 일본 같으면은 학교 선배한테 찾아가서 거기 그 회사에 입사한 선배한테 찾아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뭐 그런 활동, 취업 활동에는 그런 거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기 있으면 못하니까 홈페이지에서도 알아보면서 뭐 그건 상상으로 이력서 쓰고 면접에 대답을 해도 충분하지만은 나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굉장히 자율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주체적으로 일을 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요구가 됩니다. 그리고 문과의 친구들은 뭐 특별히 뭐 IT 기술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쪽에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공계를 해도 특별히 뭐 IT를 했다, 프로그래밍을 했다라든지 디자인을 공부했다가 아니면은 사실은 종합직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가능성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택할 때 자기 적성에 맞는 그런 업종 잘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